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남성분들의 면도용품 구매가 이전보다 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로 피부과를 찾으시는 남성분들 중에 수염 제모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자기 전에 이미 거울을 보면 거뭇거뭇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흉이 지기도 하고 자국이 남기도 하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면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염 제모의 원리, 수염 제모 레이저의 종류, 제모를 받을 때 고민됐던 여러 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모든 남자분들의 평생 숙제인 면도, 수염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염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타겟은 모발인데요. 이 모발은 멜라닌이라는 검은 색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모발이 위치한 깊이는 진피층 하단부에 보통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진피층에 있는 모발에 멜라닌에 흡수될 수 있는 레이저를 저희가 가하게 되면 이 모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모발 주위에 털 줄기세포, 유두세포, 즉 모발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열을 이용해서 모발의 그 줄기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레이저 제모의 원리입니다. 만약 제모가 잘 됐다면 이 모발의 줄기세포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모발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영구 제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피부과 수염 제모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두 번째가 다이오드 제모 레이저, 세 번째가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 건 어떠한 매질을 사용했냐의 차이인데, 알렉산드라이트를 사용했냐, 다이오드를 사용했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어떠한 매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고 이 파장에 따라 멜라닌 흡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제모기계가 이제 알렉산드라이트 파장을 이용한 제모기계인데요. 가장 유명한 젠틀맥스 프로, 클라리티, 아포지 등이 다 이러한 알렉산드라이트 제모 레이저입니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장점이 비터치 방식이라서 피부에 직접 대고 쏘는 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두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털이든 얇은 털이든 대부분 모두 효과적이고 크게 부작용이 없어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파장의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오드 레이저 방식입니다. 이것은 터치 방식인데요. 레이저 팁을 직접 피부에 붙여서 이렇게 쏘면서 쭉쭉쭉쭉 지나가는 건데, 이게 쭉 붙여서 지나가기 때문에 윤활제를 바르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딱 붙여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털을 쉐이빙하지 않으면 이 털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피부에. 그래서 이 털이 제모가 되면서 열을 일으키니까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 방식의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다이오드 레이저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트 슈어입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라이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약간 젤을 발라야 되고 화상의 리스크가 좀 있어서 요새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롱펄스 엔디아그입니다. 멜라닌에 대한 흡수도가 다른 두 레이저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피부가 많이 어두운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많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부위별로 보면 회음부라던가 항문주의, 브라질리안 이런 제모, 이런 부위가 보통 마찰이 많아서 피부가 좀 어두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피부가 어두운 부위에 효과적인 제모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롱펄스 엔디아그는 굵은 털에는 효과적이지만 가는 털에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많이 들어보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클라리티, 아포지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이 젠틀맥스와 클라리티는 보통 알렉산드라이트와 엔디아그 두 가지 파장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치료할 때 두 가지 모두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포지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라이트 제모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해보면 한 가지 방식보다는 알렉산드라이트와 엔디아그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제모 효과가 좋았습니다. 남성분들이 수염 제모 레이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구 제모라고 해서 받았더니 100%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고, 적정 횟수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걱정이고, 뭐 추가로 하면은 뭐 모낭염이나 염증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제모는 영구 제모를 목표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다 모든 줄기세포, 모발의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모근에 줄기세포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시 모발을 만들기 때문에 모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영구제모라고 한다면 저희가 100% 모든 걸 없앤다 라는 거는 사실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한 60, 70%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30, 40%는 좀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발한다면 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영구제모가 되었는지 좀 보려면 시술 후 1, 2개월 후에 알 수는 없고 한 6개월 이상 지켜보고 털이 나지 않아야 이게 저희가 제모가 완전히 다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가 딱 이 수염 상태 보고 당신은 8회가 필요합니다, 뭐 9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5회씩 해서 뭐 5회하고 끝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 아무래도 수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면도를 하자마자 뭐 저녁 되면 금방 다시 거뭇거뭇해졌다 라고 한다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희가 이제 모발이 너무 가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모발에 멜라닌 색소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모발이 가늘고 너무 옅고 이러면은 열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줄기세포가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털보다는 이런 가는 털이 더 치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아픈 부위는 턱, 턱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인중이나 그 다음 뭐 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턱에랑 턱밑이 사실 가장 두꺼운, 가장 굵고 가장 진한 모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멜라닌이 제일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멜라닌이 많으면 열 에너지가 가장 잘 전달이 되고 가장 온도가 잘 올라가고, 그 얘기는 이제 가장 많이 아프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거든요. 더 뜨겁고 더 아프다, 그 부위가 이제 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중 같은 경우는 턱보다는 털이 좀 가늘고 그래서 좀 그 다음으로 아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턱보다는 모발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턱이나 인중보다는 좀 덜 아픈 편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보통은 이제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턱 같은 경우는 마취크림만 바르면 조금 아플 수 있어서 저희가 아이스팩 같은 걸 한참 대고 좀 차갑게 한 다음에 제모를 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술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제모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모낭염, 이제 모낭을 파괴하면서 혹시나 이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나 팔 같은 부위를 제모했을 때 케이스가 몇 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처방, 그러면 항생제 등 약 처방이 필수인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나는 모낭염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 뭐 그러한 경우에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